AI 병목이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GPU였고, 그 다음 데이터 이동 길목을 잡는 광통신, 그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죠. 자, 이제는 또 다른 병목을 만났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GPU를 사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거물급들이 모였는데요. 자그마치 30조 달러어치의 CEO들입니다. 자, 저는 2023년부터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부로 AI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장기 금리가 심상치가 않죠. 10년물 금리의 1년 그래프, 그리고 30년물도 보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긴 시간 동안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건데요. 자, 이 줄에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들, 자산 운용만 거의 25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기관들의 수장이죠. 블랙록부터 골드만삭스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모은 사람이 다름 아닌 엔비디아 젠슨 황이죠. 총 30조 달러 규모의 거물급들이 모였고요. 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원래는 빅테크가 고객들로부터 벌던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었죠. 자, 하지만 멤버십에서도 이미 분석해드렸다시피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바닥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점점 자기들이 버는 현금이 아닌 채권 시장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빅테크처럼 우리 모두가 아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곳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대규모 채권 시장은 누구나 기웃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GPU가 빅테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AI라는 혁신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플레이어는 시장에 차고 넘치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곳들은 GPU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그냥 GPU를 구경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월가 손을 잡고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자,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딜입니다.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들을 모아서 투자기관들이 알선을 해주고 AI 개발 용도로 GPU를 사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더 저렴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검증 딱지죠. 자, 엔비디아가 보고 얘네들은 돈 빌려줄만 하다라고 해준다면 그러면 자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받은 스타트업은 엔비디아 시스템과 AI 인프라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저는 이 구조에서 엔비디아의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더 많이 팔고 싶어서 본인들의 검증 딱지를 남발한다면 AI로 성과를 내지 못할 그런 어줍잖은 애들한테도 돈이 다 흘러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엔비디아가 본인의 검증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즉 제대로 된 기업들에게만 돈이 알맞게 흘러간다면 이건 또 다른 AI 인프라 붐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대 자금줄이 월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실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번 금융 딜에서는 엔비디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전적으로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럴 순 없겠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분명히 젠슨 황도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겁니다. 단지 GPU를 더 팔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스타트업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와도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만약에 엔비디아가 욕심을 부려서 검증 딱지를 붙여준 스타트업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못 갚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GPU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GPU는 그대로 다른 데이터 센터나 다른 AI 회사로 갈 수 있겠죠. 자, 서프라임 모기지 때의 주택과 지금 이 새로운 금융구조 GPU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은 위치를 옮길 수 없지만 표준화된 엔비디아 GPU 인프라는 세계 곳곳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또 주택은 특정 지역에만 묶여있는 몇몇 구매자만이 수요를 결정하지만 엔비디아 GPU는 수요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자, 이런 주택과의 차이로 인해서 GPU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어떤 면에서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강력한 안정장치는 검증을 해준 엔비디아도 책임을 지게끔 하는 장치겠죠. 자, 이번 금융 플랫폼에선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최고 1250억 달러까지 엔비디아가 보증해줄 수 있는 구조를 넣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가 얘 괜찮아 보이니까 돈 빌려줘 하면은 끝나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엔비디아 검증을 받은 스타트업이 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스타트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 중고 GPU가 시장에 엄청 풀리게 되겠죠. GPU 공급이 늘어나면 중고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스타트업으로부터 GPU를 회수해서 시장에 팔아도
빌려준 금액을 다 못 채울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백스탑이라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잘못 심사하면 엔비디아도 그에 대한 손해를 같이 보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된 5천억 달러 중 1250억 달러까지 보증을 해주는 옵션이니까 최대 25%까지는 엔비디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현금성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26년 1분기 기준으로 805억 달러 정도가 쌓여 있죠. 자, 그럼 은행들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젠슨 황의 양심을 믿는 것보다 돈을 걸게 만드는 훨씬 강력한 장치가 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AI 인프라 빌드아웃에 참여하고 싶었던 연기금, 보험사들은 투자에 참여하면서 이자 장사를 해서 좋고,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은 기관들은 수수료 장사하니까 좋고, 또 돈을 받는 스타트업들은 GPU로 혁신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쿠다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컴퓨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기관들과 손을 잡고 본인들의 GPU를 하나의 새로운 자산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발전소, 도로, 통신망 이런 인프라에는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했죠. 자, 이 자산들이 앞으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라는 걸 시장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GPU도 이 자산군에 끼려고 하는 중입니다. AI 토큰을 생산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 설비라는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빅테크의 현금, 또 벤처 캐피탈의 현금만 받으면서 GPU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스케일이 다른 규모의 돈이 들어오려는 중이죠.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지능 생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고 믿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이유입니다. 자, 아직 많이 이르지만 GPU를 사면 디지털 공간에서 나의 직원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GPU 담보대출의 시대입니다. You asked the question about capital availability. What we're doing is we're trying to find different ways to raise or to participate in raising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that's necessary to fund this infrastructure build out. And you're starting to see, in a sense, asset-based financing against this infrastructure build out. And that's not surprising because these are real assets. They have real value. You can put a tangible value on it. And there's a lot of capital out there. I mean, one of the things I always step back and think about, there's $9 trillion. When you think about the U.S. capital markets, there's $9 trillion in U.S. money market funds. There's more than $100 trillion in U.S. equities. There's a lot of capital out there. It's our job as stewards of the capital markets, as also asset management firms that steward capital for other investors, to find the best way to deploy this. And will it be a straight line? No. Will there be points, to John's point, where spreads widen out and it feels like things are going too fast? Yes. Will the returns from all of these things be ample? Of course not. Yeah. There'll be winners and losers. But that's what the capital markets do. And the capital markets are pretty effective and pretty efficient at getting those things right.